Hi, my name is Jill Popelka, President of SAP SuccessFactors. We understand that moving to the cloud is critical to achieving your business goals. We also recognize that you want to move at a pace that makes sense for your own unique needs. Our top priority is to help you move to the cloud on your terms. In order to better support you, we previously extended mainstream maintenance options to give further flexibility and provide a clear transition to the cloud. We recently reset our long-term financial guidance to focus on customer success. And part of that is a significant investment in 4 areas. The first is enhancing core HR configuration and localization to meet your needs. The second is streamlining integration for your entire SAP hybrid landscape. The third is introducing new capabilities in cloud time management. And the fourth is accelerating payroll innovation and reinventing how you manage payroll. At SAP SuccessFactors, we want to help maximize the investment you've already made and serve as your trusted partner in your journey to the cloud. Your success is our success, and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the collaboration. 네, 안녕하세요. SAP 코리아에서 석세스팩터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HRT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호라고 합니다. 성문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뵈어서 네. 그래도 이렇게라도 뵈니까 반갑네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또 상무님하고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세미나에 같이 이제 참석해주신 이제 시청자분들과 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돼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SAP HCM 이제 기존 고객분들을 이제 주로 타겟해가지고 어떻게 이 기존 시스템을 또 업그레이드하고 또 전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해왔고요. 또 이제 시간 내주셨으니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 발표를 이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국내에도 이제 많은 SAP HCM 고객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어떤 현황을 갖고 계시고 또 요즘의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측면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왜 또 이 HR 클라우드를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사모님도 뭐 현장에서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또 이제 각 기업마다 또 상황이 또 다 제각각이시잖아요. 또 다 틀리시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전환, 업그레이드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저희가 SAP가 또 ERP가 또 S4 하나라는 차세대 ERP로 또 함께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HR 클라우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또 딜로이트는 국내에서도 저희 석세스팩터 솔루션 사업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에도 이런 성공 사례라든가 그 효과가 어땠었는지 그런 부분들 고객으로부터 어떤 보이스를 들으셨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로 이제 여러 이제 저희 HCM 모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글로벌하게는 저희가 한 10,000개가 넘는 이제 그런 고객분들을 저희 갖고 계시고 국내에는 한 450개 정도 개수로 치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대기업, 뭐 중견기업, 또 공공기관도 있으시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좀 저희가 클라우드라는 어떤 기술을 변화에 맞춰가지고 이제 제가 석세스팩터라는 제품을 저희가 한 10년 전에 인수를 했고 또 현재 많은 이제 국내 사례가 이제 현재 생긴 상황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올해에 석세스팩터가 마침 딱 20주년이 되는 해고요.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고객분들의 이제 많은 어떤 요구사항들이 변화가 현재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저희가 석세스팩터 고객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좀 생겨났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저희가 HCM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현재 저희가 직원의 경험까지 관리하는 HXM, Human Experience Management라고 저희가 용어를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고객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좀 차이점이 좀 있다면 이제 저희가 요즘 얘기하는 이제 HCM, 클라우드 이쪽의 영역은 저희가 보다 좀 새로운 기술,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운영하고 계신 이제 HCM 이 영역들은 주로 이제 저희가 뭐 인사 기본 관리, 뭐 조직 관리, 또 이런 급여 근태 관리 이런 부분에 저희가 포커스를 해왔던 영역으로서 제품에 대한 유지 보수도 저희가 2027년까지로 저희가 한정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두 개의 좀 차이가 좀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저희 솔루션의 사용 현황이 좀 이런데 딜로이트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저희 SAP HR 솔루션에 대한 사업을 이제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어떤 관점으로 이 변화들을 이제 보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경호 파트너께서 말씀 주신 내용처럼 기존의 SAP HCM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시스템을 HR 시스템을 전산화한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내용이 우리가 이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실 것이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일종의 HR IT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보여지는 인원 현황이라든지 또는 인력 수급 현황 같은 것들을 결과 데이터 중심으로 이제 분석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본인 정보를 관리를 하고 본인이 휴가를 신청하고 조직을 변경했을 경우에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이런 형태의 소위 말해서 현상을 관리하는 게 중심이었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트랜스포메이션의 대상이 되는 HR 트랜스포메이션의 HXM은 새로운 이제 기술들이 합해지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라든지 AI,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술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이제 시스템에 접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현황을 분석하는 데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원 수급 현황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포커싱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AI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챗봇 이런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미래를 대비를 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매니지먼트가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적용되면서 끊임없이 직원들로 하여금 HR 시스템은 관리 용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제 효과를 계속 이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거죠. 이게 목표가 되고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즘 이제 얘기하는 HX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HXM이 시장을 따라서 이렇게 변해온 건 일주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팩트입니다. 1990년대부터 이제 SAP HCM이든 다른 어떤 뭐 피플소프트의 HCM이든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구축이 되고 구축되면서 현황 관리라든지 직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근 한 20년간 비즈니스가 시장이 변해왔죠. 근데 거기에 이제 2010년도 되면서 석세스팩터즈 말씀하시는 클라우드 HR 솔루션들이 시장에 나오고 그러면서 이 새로운 기술들이 HR 시장에서 제공되는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솔루션도 바뀌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객분들께서도 사실 그 요구사항들이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렇죠. 기존에 1990년대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ESS, MSS 그러면 굉장히 어드밴스된 용어였을 거예요. 네. 근데 요즘은 그런 용어 잘 안 씁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그 HR 저희가 만나왔던 그 HR 고객분들이 당시에 저희한테도 기대사항이 사실 크지가 않았던 것도 또 사실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지금 보시면 2010년대 이후에 지금 현재 2021년 정도의 시점에서는 상당 부분 기존의 HCM과 클라우드 시스템이 통합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구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현황입니다. 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신기술들이 기존에 있는 HCM의 요구사항들을 충분히 커버를 하고 더 어드밴스된 기술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끊임없이 고객들을 이제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저희 시스템도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던 그렇죠. 것도 사실이죠. 사실. 예, 저희도 SAP 석세스팩터 비즈니스나 HCM 비즈니스를 많이 하면서 SAP 솔루션들도 근 20, 30년 동안 많이 변해온 게 사실입니다. 네.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이제 HCM, 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제 SAP HR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에 대한 어떤 특성을 이제 설명한 이제 내용들인데
사실 그 ERP의 한 어떤 모듈 부분을 이제 포지셔닝 하면서 또 거기를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예를 SAP의 이제 시스템 기반 기술들을 이제 다 이제 관리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어려움들이 사실 많이 토로하는 걸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사용 목적이 좀 달라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프라로서의 어떤 그거에 좀 충실하는 거에 좀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고요. 또 거기에 또 큰 변화를 사실 주기도 어려워요. 네. 저희가 이런 뭐 스마트폰 나오고 또 고객들이 이제 여러 이제 요구사항들이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은데 사실 모바일로 이제 구현하는 것도 뭐 구현을 하겠지만 그게 좀 어렵죠. 쉽지 않죠. 예. 저희 석세스팩터로 이제 저희가 인수를 하고 나서 저희가 제품을 다시 리빌딩 하면서 요즘에 막 얘기하는 저희 HXM 클라우드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떤 인프라 기반 기술이 됐고요. 그리고 또 저희 SAP 하시면 또 화면이 좀 예쁘지 않고 또 이제 좀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좀 실망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으신데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예쁜 화면 또 좀 더 개선된 UX, UI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고요. 모바일은 뭐 당연한 이제 기술이고 뭐 셀프 서비스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클라우드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사용하고 이제 거기에서 내가 밸류를 얻는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많이 이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API 기반으로 연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쉽고 좀 편하게 나중에 관리하기도 좀 더 용이하게 그렇게 이제 많이 편해진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현재 시점이 2021년 한 5월, 6월 이제 그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제 아래에 보시면 2022년부터 해가지고 2040년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저희 SAP HCM에 대한 제품 유지 보수 이제 기간이 이제 현재 나와 있습니다. 뭐 ERP하고 사실 동일하게도 2027년 말까지 그 유지 보수 기한을 현재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고객분들께서도 사실 S4 하나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어떻게 전환해야 되지? 사실 그런 고민들은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한편 그런 거기에 좀 포커스가 되면서 그럼 이제 HCM 이쪽 모듈은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논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같이 논의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기한이 2027년이기 때문에 이제 S4나 갈 때 또 HR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시면은 2027년 그 기점에서 S4하나로 전환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단순한 어떤 테크니컬 마이그레이션이죠. 그러면 SAP ERP HCM을 쓰고 있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 HR을 온프레임 HCM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2027년 되기 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네, 뭔가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2030년까지도 쓰실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실제로 뭐 그 고객 특별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어떤 유지 보수나 이런 조치를 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그런 유지 보수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뭐 기한도 2027년 뭐 지금도 많이 남았죠. 한 6년 정도 남았는데 사실 그 전에 좀 전략을 고민하고 수립하고 어떻게 이걸 이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단순한 어떤 어떤 전환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제품이 어떤 기능이 새로워지거나 그렇지는 않죠. 더 고도화되지 예, 않는다는 고도화되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어떤 테크니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이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리프트 앤 시프트 들어서 옮기는데 한번 리플레이스 어떤 부분인지 한번 좀 교체를 해야 되는 영역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 번에 사실 교체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않기 때문에 그런 일부 영역들에 대해서 뭐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한 채로 또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에 이제 포인트성으로 이제 도입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케이스를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디까지 현재 가야 되느냐? 저희가 현재 제공드리고 있는 이 석세스팩터 솔루션들로 이제 현재 이관이 돼야 되고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제품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 투자를 현재 하고 있고 출시를 하고 있고 업그레이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저희하고 고민하시고 이행 방안 어떤 전략들을 수립해 나가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도움을 드려야죠, 또 저희가. 그러면 SAP HCM HR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모든 기능들이 SAP 석세스팩터 기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대체되고 또 그 이상으로 또 저희가 그 시대에 맞게끔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반영하고 또 제시해야 되는 또 저희들의 그런 숙명이 있는 거죠. 예. 네. 또 조금 더 넘어가면요. 저희가 그럼 뭘 하고 있는지 좀 SAP가 뭘 SAP가 한다는 건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일단 앞에 1분 영상에서 저희 GL 포페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SAP 회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4대 핵심 중점 영역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포커스했던 온프레미스에서 포커스했었죠. 이런 부분들 인사 기본 관리, 조직 관리 그리고 또 저희 SAP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또 인수했고 저희가 같이 제안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연계 물론 저희가 타 솔루션, 타 시스템에 대한 연계도 같이 저희가 지원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태 부분도 저희가 클라우드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계속 제품 개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급여에 대한 것도 한국 급여뿐만 아니라 글로벌 급여를 할 때도 저희 석세스 팩터를 문제없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기능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간단히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석세스 팩터가 제시하는 그 어떤 화면이에요. 예. 보시면 아마 알고 계시는 그 화면하고는 상당히 다를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큰 PC 화면에서는 저렇게 저희가 POD 기반으로 해서 타일 형식으로 그래서 내 그 인사 관리자가 이제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이 급여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이 인원 인건비에 대한 어떤 뭐 통계라든가 그런 이제 분석 자료들을 이제 보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이제 어떤 화면 샘플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바일로도 당연히 이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최신 모바일 기기에서 저희 새롭게 개편된 New UX, UI 화면에서 좀 더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 이런 설문조사도 하고 뭐 내 급여에 대한 것도 확인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급여 쪽도 있지만 또 저희가 그런 어떤 직원들의 어떤 성과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모바일 기능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 또 딜로이트 쪽에서도 많이 경험을 이제 구현도 하시고 피드백도 주시고 실질적으로 보면 성과 관리 포인트가 모바일로 하기 굉장히 용이하고 네. 편리한 영역인 부분이 요즘은 성과 관리의 핵심 기조가 상시적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입력하는 것이 기업의 프랙티스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액티비티를 수행을 하고 그 액티비티에 대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평가를 받는 분한테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해서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나 코칭이나 이런 프로세스들이 모바일로 굉장히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죠. 이렇게 되면 이게 뭐 팀의 성과, 개인의 성과,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은 뭐 앞으로 쭉 지속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제공하는 어떤 기능들이 어떤 그 기업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들으면.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개인 입장에서 내가 이 인사 시스템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어떤 화면 샘플들 그렇게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SAP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고객이셨는데 거기에 맞게끔 저희 SAP가 또 호혜적으로 거래 조건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한 이 라이센스를 이제 클라우드로 사용료 기반으로 저희가 전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익스텐션 팔러시라 해가지고 그런 이제 좀 전환하는 데 대한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상당 부분 현재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이렇게 좀 전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독려를 현재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기업 저희 SAP HCM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은 이러한 라이센스를 현재 갖고 계시고요. 인플로이 유저, ESS 유저, 뭐 이런 페이로 프로세싱 이런 라이센스를 현재 갖고 계실 텐데 그런 이 제품들 어떤 기능들 이게 이제 석세스 팩터에서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독료 사용 방식으로 전환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있는 라이센스는 이제 사용을 안 하시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해지 어떤 소멸 처리를 해가지고 라이센스 비용을 이제 절감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이제 누리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객분들이 상황이 다 지각각이잖아요. 또. 그렇죠. 네. 틀리시죠. 그리고 이제 뭐 각각의 인터페이스 된 거라든가 현재 ERP의 버전도 다르고 또 이제 뭐 버전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뭐 그 시점도 다 다르시잖아요. 또 한 업체하고도 좀 다르고.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맞춤형으로 이제 변화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워크샵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하면서 또 시스템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해 드리고 진단도 해 드리고 어떤 로드맵 그리고 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 또 베스트 프랙티스 저희가 제공을 하지만 또 고객분들이 이걸 다 학습하시고 사용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실제로 많은 구현을 하셨고 국내에 많은 이제 적용을 하셨던 이런 저희 딜로이트 같은 이제 파트너사 쪽에서도 제공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존에서 운영하고 있던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프로세스들을 고려해서 이걸 다 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도구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제공드릴 수 있는 어떤 워크샵 형태의 어떤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핵심적으로는 도대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HX의 무브먼트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소개드리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그 가치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SAP가 얘기하는 이제 모델 컴퍼니 방식의 어떤 구현 방법론 네. 그런 부분들은 또 딜로이트 쪽에서도 많은 어떤 사례들을 갖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온프레미스 대비해서 또 이제 클라우드 HR이라는 게 또 뭐가 좋은지에 대한 어떤 분석 네. 당연히 또 이런 기업 내부에서는 어떤 또 의사결정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또 보고서 이런 작성 같은 것도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저희가 그런 비교 분석 같은 걸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준비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또 되게 전문가 세션들을 저희가 구성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저희 솔루션 자체를 경험해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도가 이제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저희가 같이 구성해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아키텍처, 어떤 IT 기술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검토해 드리고 또 저희가 제공드릴 수 있는 어떤 자문 역할 네.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유저 단에서 이제 이걸 받아들였을 때 어떤 테스팅 같은 것들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저희가 많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죠? 아, 그럼요. 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사용하고 있던 이 데이터들 또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지를 하고 또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걸 또 원하시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저희가 툴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관련된 저희 기술 문서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딜로이트는 이미 이거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계시고 또 적용도 한번 해보시고 경험도. 네. 저희가 최근 이제 고객들을 보시면 업력이 오래된 고객들은 네. 수천 명의 HR 데이터를 수십 년간 보유를 하고 계세요. 많으면 몇 년까지? 그게 그러니까 50년이 넘는 수천 명의 HR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 같은 경우에 네. 이 기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금 SAP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툴들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깔끔하게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내부 프랙티스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도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툴은 사용료가 없습니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가끔 저희가 이렇게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은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비용이 더 추가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신데 뭐 그런 건 저희가 전혀 없고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역할로 저희가 이해하고 제공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HX의 무브먼트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설명을 쭉 한번 드렸고요. 네, 그러면 이제 S4 하나하고 같이 어떻게 이제 그러면 이제 구성이 되고 또 어떻게 이 구현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제 일단 세 가지 영역으로 이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잠시만요. 포인터를 쓰시면 S4 하나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이제 대부분 이렇게 쓰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ERP가 있는데 거기에 Core HR 급여 은퇴까지 쓰고 계신데 그렇죠. 과거에 저희가 한 5년 전만 해도 SAP가 이렇게밖에 제시할 수가 없었어요. 탤런트 하이브리드란 요.
네, 저희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또 받아가지고 또 이런 코어 HR에 대한 제품을 저희가 개발하고 출시를 해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2번이나 3번 케이스를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수 있고 네. 실제로 국내에도 이제 사례가 생기고 있고요. 그럼요. 해외에도 많은 사례가 생겼고 해외에는 저희가 한 4천여 개 고객이 이미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이 시스템을 이제 내가 얼마만큼 이제 전환하고 이관할 건지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셔서 클라우드를 얼마만큼 포지셔닝 할 건지에 따라서 이렇게 구현 방안을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이렇게 코어 하이브리드라는 2번, 뭐 3번 같은 이제 HXM 스위트, 요거는 이제 모든 영역이 다 클라우드로 이제 이관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죠. ERP를 제외한. 예. 그래서 SAP가 HR 솔루션에 대해서는 이 R&D에 대한 투자를 다 저희 석세스팩터로 거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3번 케이스로 갈수록 저희 솔루션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가 밸류를 이런 혜택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나 저희 코어 HR 부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까 얘기했던 어떤 머신러닝이라든가 AI, 챗봇, 로보틱스 뭐 이런 그런 혁신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솔루션에 많이 내재화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나 국내 고객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희소식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AI, 머신러닝에 대한 그 한글어 기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하반기에 곧 저희가 지원하는 곧, 걸로. 예, 지원한 정식 출시를 예정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현재 실제로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베타 테스트를 저희 석세스팩터 고객 한 곳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세 가지 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국내 사례가 저희가 있으니까 네. 저희 딜로이트 쪽에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방금 김경호 파트너께서 설명 주신 내용처럼 1, 2, 3번 케이스, 그래서 전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탤런트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코어 하이브리드, HXM 스윗이라고 이제 케이스가 세 가지 케이스가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죠. 네. 3번 케이스는 조금 이렇게 희소성이 있는 네. 사례고요. 그리고 1번 케이스도 상당히 이제 뭐 5, 6년 전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 그것도 혁신적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렇죠.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한 2번 케이스가 조금 이렇게 메인인 네네.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가벼운 고객분들, 스타트업 같은 네. 이런 고객분들은 아예 그냥 다이렉트로 3번으로 가시는. 그렇죠. 기존의 시스템 자체가 뭐 마땅히 없었으면 그렇죠. 바로 그냥 클라우드로 가시는 케이스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구축한 사례 중에 지금 1번하고 2번 사이에 있는 고객 같은 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임직원들이 뭐 본인의 인사정보를 집어넣고 인사정보에 대한 뭐 관리를 하는 이런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석세스팩터를 이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이 올린 어떤 뭐 승인권이나 결제권에 대해서 매니저가 관리하는 부분도 석세스팩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모바일도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그 탤런트 매니지먼트에 필요한 영역들을 석세스팩터라고 하는 영역으로 일단 커버를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인사 관리라든지 조직 관리, 근태, 급여, 복리후생, 채용, 보상, 그다음에 뭐 교육이라든지 출장 관리. 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SAP HCM으로 관리하던 영역들은 그대로 HCM으로 관리를 합니다. 네네. 거기다가 지금 요즘 시장의 상황이 평가 중심의 조직 관리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화두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넣고 직원들에 대한 골 세팅을 하고 역량 평가를 하고 퍼포먼스 평가를 하는 이 성과 관리 영역들이 석세스팩터 영역으로 이제 추가가 된 거죠. 네네. 이 구축 사례가 2019년도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전에 이미 그 전에 이제 고민을 하셨죠. 그쵸, 2018년부터. 2018년, 네. 그렇죠. 17년, 18년부터 고민을 하시다가 시스템은 2019년도에 이 고객분들께서는 이렇게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구축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제 구축을 하신 내용이죠. 네.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HCM을 10년 이상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 시스템이 갑자기 흩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부 저항이 있으셨어요. 네. 자, 우리가 10년 동안 사용한 HCM에 고객들이 임직원분들이 많이 이제 익숙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HCM을 좀 고도화하면서 시장이 요구하는 또는 경쟁사가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과 관리라든지 뭐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이제 붙인 그런 이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사실 여러 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연계나 이런 것들도 그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상당히 규모가 있는 고객분들이시기 때문에 SAP를 통해 가지고 뭐 ERP라든지 또는 다양한 형태의 분석을 하는 BW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사용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기존 다른 시스템하고도 연동이 돼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또 EAI 툴들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그 툴에 맞게끔 저희가 통합 과정들도 다 지원을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HR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목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써왔던 HCM을 조금 더 이렇게 팬시하고 나이스하게 바꿔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UX나 UI를 고도화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이제 포커스를 맞춰 진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을 위한 실시간 인사정보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겠다. CHRO께서나 또는 CHO께서 판단하시기 위한 근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한 내용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SAP SuccessFactor라고 하는 솔루션을 선정하게 된 주요 의사결정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큰 의사결정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항상 보통 성과에 대한 개인이든 팀이든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시점이 되면 하거든요. 하반기, 가을쯤이나 그렇죠. 9월이나 10월쯤 보통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지내다가 그 시점이 되면 갑자기 성과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몰려가지고 인사팀도 힘들고 직원들도 힘든 사항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상시적으로 평가는 못하더라도 상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것이 요구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평가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주요 의사결정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현재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클라우드 솔루션을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석세스팩터에 있는 다른 이제 영역들의 솔루션들을 계속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제 향상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에 그 어떤 지속성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객분들이 이제는 그런 지속적인 어떤 업그레이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시고 또 왜 이것 때문에 또 클라우드를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유를 또 찾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인사의 탤런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시니어스한 인테그레이션이 중요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연속성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한 인원을 채용을 해서 이 적정한 인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이 적재적소에 배치된 인원들이 원하는 성과를 내서 그 사람들한테 정확한 보상을 해주는 이런 프로세스가 항상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실제로 보면 HR 시스템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이제 앞에 A사를 통해서 들었고요. 네네. 이거는 이제 B사네요. 예, 이건 이쪽 케이스는 B사인데 제가 A사, B사를 이렇게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는 이 HXM 무브먼트를 단편적으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고객 사례가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A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HC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기존의 영역과 클라우드 HR이라고 하는 석세스팩터의 영역들이 조금 이렇게 HCM 영역이 한 7이면 석세스팩터 영역이 한 3 정도 차지하는 이제 비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이제 19년도 사례고 2021년 지금 올해 사례를 놓고 보시면 클라우드 HR인 석세스팩터 영역이 거의 7입니다. 많이 바뀌었네요. 그럼요. 그리고 그 다음에 SAP HCM이라고 하는 코어 HR 영역이 한 3 정도 차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 전에 방금 seamless 인테그레이션이 중요하다. 그리고 agile한 그 트랜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이 고객분들께서는 채용부터 그 아까 말씀드린 적절한 인원을 채용하는 부분 네. 그리고 그 적절한 인원을 조직 내에 온보딩 시키는 프로세스 그리고 끊임없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육성시키는 과정 그리고 그렇게 상시 성과를 진행을 하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주고 보상이 금전적인 보상도 있을 수 있지만 직급에 대한 또는 직무에 대한 보상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부분들에 따른 승계 프로세스도 다 석세스 팩터 시스템으로 다 구축을 하고 있는 고객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인원들에 대한 인사 데이터를 지금 온프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존 우리 서버에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꾸는 작업들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HXM 무브먼트에 시장이 변하고 있는 그 현상을 가장 잘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고객 사례라고 보여져서 19년하고 2021년하고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비교 포인트가 발생을 할 겁니다. 분명히. 실제로 두 고객 사이에서 그런 변화가 이제 감지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저희 구축을 한 저희 딜로이트나 솔루션을 제안한 SAP가 이런 방향을 고객을 드라이브 한 게 아니에요. 고객분들께서 우리가 HCM을 쓰다가 지금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로 트랜스포메이션이 화두가 되고 있으니 우리가 검토해야 될 영역들을 확장을 시키신 거죠. 네네. 사실 저희가 그런 어떤 요구사항들을 저희 또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또 저희가 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진행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어떤 방향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쉽게 한 단어로 평가를 하면 현상 관리가 아니라 네. 미래지향적인 HR 조직 관리입니다. 미래지향이라는 건 결국은 현상에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뽑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 동기부여하고 그리고 적절한 보상해주고 네. 그러면서 조직이 같이 이제 이볼빙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토대로 클라우드 HR 솔루션들을 석세스 팩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고객께서도 사실 그런 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한 것이 좀 그 상무님 입에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 고객분들께서는 솔루션에 대한 고민과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을 거의 1년 넘게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우리 조직에 맞게끔 소위 말해서 석세스 팩터라고 하는 솔루션이 아시다시피 그 SaaS, 그러니까 클라우드 HR 솔루션이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원하는 기능이나 UI가 고객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기능들이 프로세스에 안 맞을 수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제 조직과 기능과 솔루션들을 같이 검토를 하시면서 네. 맞추는 작업들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기대하건대 지금 국내는 거의 구축이 돼가고 있는 상태고 이제 2020년도, 22년도 가면 이제 해외 확산도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그런 고객분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어떤 좀 이렇게 변화하신다고 해야 되나요? 변화도 혁신을 이제 변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혁신을 이제 계속 이제 조직 내에 주입하고 계시는 그런 고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제품을 어쨌든 이런 서비스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또 이런 고객분들이 그런 혁신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많은 또 신경을 쓰고 또 지원을 이제 계속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화두가 되는 게 비즈니스를 하려면 플랫폼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클라우드 HR 솔루션, 특히 석세스 팩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을 네. 제공한다. 네네. 그러니까 SAP 석세스 팩터는 혁신을 할 수 있는 드라이버나 또는 그런 이니시에이티브는 고객 조직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혁신을 서포트할 수 있는 플랫폼은 SAP 석세스 팩터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사례를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일단 뭐 저희가 마무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어떤 요약 3개의 문장인데요. 새로운 시대에 이제
그런 요구사항에 맞게끔 이제 클라우드 우선, 클라우드 퍼스트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각 기업마다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맞춤형으로 도입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하시고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저희가 국내 사례가 확보가 됐고 검증된 솔루션, 또 구현 경험이 있는 그런 파트너사, 또 실제로 도입을 했던 그런 고객 사례들을 현재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오늘 세션에서 머릿속에 담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저희가 제언을 좀 드리면요. 저희 SAP 오랫동안 또 사용해 주시고 또 많은 이제 기대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AP 고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SAP가 HR 트랜스포메이션과 그런 전략 수립을 같이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실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발표를 드렸던 저희 김경호, 저 딜로이트의 이상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Q&A를 좀 질의응답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카메라에는 저희가 2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지원 조직이 같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질문 내용들 저희가 계속 답변을 현재 드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대한 답변이 현재 완료가 된 상황인데, 저희가 세션을 하면서 생각나는 어떤 그런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 주시면 저희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장민우 고객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환할 때 라이센스에 대한 파이낸셜 베네핏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라이센스 미보유 대비 어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이제 고객이 어느 정도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석세스 팩터를 전환하실 때 어느 정도 이제 도입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담당하는 영업분하고 이제 또 협상이나 어떤 네고시에이션을 하실 부분이라서 뭐 그거는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하는 영업대표하고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우석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성무님이 읽고 좀. 예, SAP 석세스팩터를 구현하고자 하는 신생 기업입니다. 석세스팩터를 초기 도입하려고 워크샵 이후 기업 진단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진행 중 급격한 성장으로 직원이 100명 이상 늘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질문을 읽으니까 제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런 거 되게 많으세요. 저희 고객사 중에서는 이제 어떤 유니콘 스타트업 또 고객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되게 급격한 성장을 또 하는 그런 고객들이세요. 이 직원이 10명 이상, 이제 뭐 10명이든 뭐 500명이든 뭐 1000명이든 늘어났을 때면 클라우드 특성에 맞게끔 그 늘어난 만큼 이제 그때 구매를 그 당시에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좀 당연한 어떤 그런 질문과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유장훈 님께서는 동시 접속자 수에 제한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석세스 팩터는 저희 라이센싱이 어떻게 되냐면 그 직원당 하나의 라이센스가 저희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 하나하나가 개개인이 이제 저희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동시 접속이라는 거는 뭐 사실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물론 이제 한 명이 여러 개의 멀티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션에 대한 어떤 제한은 없고요. 그러니까 100명의 사용자가 있으면 100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문제 없다. 그렇죠. 문제가 없죠. 네. 당연히 그렇게 또 써야 되는 HR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급여 정보 조회하려면 다 100명 다 있으셔야 될 거예요. 같이 접속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ERP하고 좀 다른 어떤 라이센싱 체계에 기인한 어떤 특성이고요. 문주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기업이 HR 혁신을 하려는 경우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고려될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경우 SAP HCM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한번 상무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SAP ERP HCM을 이제 사용해서 HR 혁신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형태로 저의 케이스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HCM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인재 육성이라든지 인재 성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짐작컨대 아직 안 하고 계신 걸로. 네, 그런 이제 어떤 중점 영역을 잡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HR 혁신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던 우리가 고성과 조직으로 바뀌겠다. 또는 뭐 소위 말해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우선으로 해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핵심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저희가 만나본 고객분들은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이제 HR 혁신을 하시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성과 관리할 수 있는 영역들부터 검토를 해보시고 네네. 거기에 따른 제도도 구축을 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솔루션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맞죠. 그 아까 저희가 세션에 얘기했던 HXM 무브먼트 워크샵 뭐 그런 내용들이 사실 저런 딱 케이스에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HCM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더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고민해 볼 수 있지만 그렇죠. HCM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HR 혁신 포인트를 잡아서 네. 그쪽으로 좀 무브먼트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워크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솔루션을 우리가 도입하는데 왜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유부터 만드셔야죠. 이유부터 찾아봐야죠. 네, 맞습니다. 윤요섭 고객분께서 ECC와 구성이 별도이면 유지보수도 별도라고 보면 되겠는지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ECC는 저희 ERP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당연히 이제 제품 자체를 보면은 이게 별도의 제품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저희가 기능적으로는 저희가 연계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도 별도로 사실 발생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석세스 팩터는 이제 클라우드로 저희가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솔루션 자체에 대한 유지보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별도의 유지보수가 그럼 발생하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솔루션 자체를 이제 그 기업에 맞게끔 구현하고 나서 거기에 그 구현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는 발생할 별도. 수 있죠. 예.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구현을 한 업체하고 별도로 논의해서 어떤 계약을 맺어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SAP하고는 별도의 유지보수는 석세스팩터에서는 없습니다. 네. 다음 거 제가 할까요? 예, 그러시죠. 정우성님께서 스탠다드 석세스팩터와 기업 HR 문화가 너무 차이가 나서 마이그레이션이 표준 석세스팩터를 많이 수정해야 되는 경우는 어떡하나요? 이건 뭐라고 제가 단편적인 답변을 드리긴 힘들지만 석세스팩터라고 하는 이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 HR 솔루션은 이미 기능들이 만들어진 빌트인 솔루션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HR 조직의 프로세스랑 많이 틀려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것들은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고객들이 다 유사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세스를 수정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솔루션을 조금 더 수정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제가 경험해 본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HR 솔루션에 대비 석세스팩터는 이런 솔루션을 수정을 해서 고객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그 커버리지가 상당히 넓고 조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하는 그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그런 이해라든가 뭐 어디까지 우리가 이걸 어답션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고민도 많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 이경수님께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시 사진 등 이미지 파일의 경우 텍스트 파일과 업로드하는 방식이 다른지 이런 부분들은 딜루이트에서 네네. 경험이 있으시니까 답변을 잘 주실 그러니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HR 데이터들 보면 인사 정보도 있을 거고 어떤 인플로이 프로파일에 보면 뭐 사진 정보도 있을 거고 네, 여러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AP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툴이 있습니다. 그 툴과 프로세스를 통하면 이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가 그냥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당장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그러니까 석세스팩터를 구축하거나 또는 이제 고도화를 하신다라고 하실 경우에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뭐 사진 이런 파일들은 텍스트 파일하고 같이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SAP에서 제공하는 툴을 통해 가지고 고객분들께서 어떤 불편함이 느끼실 수 없을 정도의 프로젝트 기간 안에서 소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고려하실 사항은 아닌 거라고 저희는 프로젝트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종호님께서
구축 기간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중소규모 시스템.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정확하게 지금 딱 여기서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한 대략 맥시멈으로 해도 한 6개월이면은 그렇죠. 구현이 가능하고요. 뭐 이제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 이제 그 실제 나가던 급여하고 새로 그 급여 시스템하고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한 한두 달 정도는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 6개월에서 한 7, 8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황현철님의 질문은 저희 지원 조직 쪽에서 이제 답변을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민수님의 질문을 보면 언택트 상황에서 기업이 HCM을 통해서 HR 혁신을 하는 경우 석세스 팩터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택근무와 원격 근무를 많이 하는 기업의 경우 석세스 팩터. 뭐 좋은 질문 주셨어요. 일단은 석세스 팩터 저희 고객 중에 이제 뭐 대표적인 고객 중에 하나가 저희 석세스 팩터를 통해서 재택근무로 전환하는데 뭐 아주 뭐 전혀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을 저희가 했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공개된 유튜브나 고객 사례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클라우드다 보니까 또 구현하는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저희가 꼭 온사이트로 뭐 필요하면 하겠지만 상당 부분 리모트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언택트 상황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이제 구현하고 운영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승민님께서 급여나 연말정산 같은 업무에서 긴급한 문의사항이 잦은 편인데 석세스팩터 도입 시에도 마찬가지로 OSS 메시지로 문의하는 방법은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SAP 모든 솔루션이 이제 대동소이한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마 질문을 주신 이제 배경 자체가 아마 현재 시스템에서 그런 어떤 유지보수 지원을 받는 데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저희가 클라우드로 이제 좀 이렇게 제품도 바뀌고 또 지원하는 조직 체계도 많이 바뀌었고요. 또 저희가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되면 또 별도의 저희가 이 솔루션을 저희가 잘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저희 별도의 인력들이 저희가 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고객께서도 이제 저희가 뭐 SAP가 뭐 라이센스 팔고 이제 그냥 뭐 나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객이 잘 쓸 수 있게끔 SAP는 또 클라우드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그 리뉴얼이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졌어요. 네네. 그래서 쓰던 고객이 다시 우리 제품을 계속 쓰게끔 만들어야 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좀 더 친절하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만들어졌다. 뭐 그전에도 저희가 뭐 그러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강화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질문들 이제 나왔었고요. 제가 답변도 많이 드렸었는데 정말 이제 관심이 많으셨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저희도 좀 보람을 느끼는 그런 세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또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합해가지고 저희가 뭐 한 3일 내로 저희가 추후 감사 메일 드릴 건데 거기에 이제 답변 내용들을 같이 포함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 시청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거 끝나시면 또 본업에 돌아가셔서 업무를 하실 텐데 또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또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 잘 챙기시고 또 잘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형님도 한마디 좀 아, 해주시면. 마스크를 쓰고 이제 이 세션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 코로나를 이제 빨리 종식시키자는 열망에 마스크 벗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기 SAP 통해서 뭐 저희 딜로이트 연락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뭐 HR이 혁신하는데 석세스팩터가 좋은 어떤 파트너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